자, 챔스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풀젠 대 레인저스. 자, 이 경기는 이제 챔스 예선 3라운드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풀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2명이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포워디진에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죠 레인저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저스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레인저스가 이제 가사마의 좀 멀티골에 좀 힘입어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3점의 리드를 안은 채 2차전을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레인저스가 3점 차 이상으로만 좀 지지 않으면은 이제 다음 이제 플레이오프 좀 진출이 좀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상에서는 뭐 레인저스의 약간 좀 진출이 거의 좀 유력하지 않나 좀 생각을 봐요. 아무래도 지금 풀젠이 좀 레인저스 상대로 그것도 이제 3점이라는 그좀 리드를 좀 3점이라는 점차를 좀 뒤집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로서는 좀 레인저스의 그런 좀 다음 라운드 좀 진출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1차전을 좀 봤을 때 일단 양 팀이 뭐 점유율은 이제 비슷하게 가져가긴 했지만 중원 싸움에서 이제 레인저스가 우위를 잡으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풀젠이 좀 생각 이상으로 이제 행복는 중원에서의 슬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복은 슬픔님이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뭐 1차전에서는 뭐 풀젠이 좀 생각 이상으로 중원에서 힘을 좀 못 썼다 보니 공격을 풀어가는데 이제 어려움이 컸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진영에서 볼이 좀 헛도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풀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팀 내 이제 핵심 미드필더였던 이제 술츠가 좀 떠났다 보니까 이전보다 중원 장악력이 이제 약해진 게 좀 눈에 보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술츠의 이제 공백이 이제 직전 레인저스전에서는 더더욱 좀 크게 이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승 말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초반부터 좀 라인을 좀 올려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1차전처럼 이제 중원에서 이제 밀릴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 뭐 풀젠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효율적인 플레이로 이제 이어질 거다라고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차전처럼 뭐 되려 이제 공격이 안 풀려 이제 뭐 롱볼 비중이 이제 커질 우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뭐 풀젠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좀 나선다고 해도 좀 생각보다는 뭐 공격이 좀 단조로울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이미 3점의 리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무리하게 플레이할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1차전보다는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만약에 좀 주도하에 좀 레인저스가 좀 경기를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보다는 뭐 다 좀 템포가 좀 느리게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풀젠이 좀 레인저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1차전보다는 좀 느리게 좀 템포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현재 뭐 풀젠 사이드를 좀 볼만한 그런 좀 구간은 뭐 크게 없고, 뭐 레인저스가 뭐 이번에도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번에도 뭐 레인저스가 좀 선방을 해서 무난히 좀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하는 그림으로 좀 그려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인저스 프랜스 쪽으로 전화도 할게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인저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네르바체 대 이제 페노르트. 자, 일단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페이노르트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페네르바체가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둘 뻔했지만 후반 막판에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아쉽게 이제 1점 차로 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페네르바체가 이제 직접 1차전에서는 이제 아쉽게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에서 이제 괜찮은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홈 페이노르트 상대로 이제 크게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되려 점유율은 더 좀 높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1차전은 좀 아쉽게 좀 패배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이 없었던 그 좀 페네르바체였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일단 1차전은 양 팀의 좀 중원 싸움이 좀 꽤 치열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2차전은 이제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고,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가 이제 홈에서 중원 장역이 이제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페네르바체가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해서 주도권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페네르바체가 원정에서도 경쟁력이 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홈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홈에서 더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은 그 좀 페네르바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는 페네르바체가 이제 중원에서 이제 그런 좀 우세를 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중원에서의 좀 우세를 좀 잘 좀 활용해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더 다채로운 공격을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난 1차전보다는 이제 페네르바체가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이제 페네르바체가 홈 이점을 좀 잘 살려서 이제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라고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경기는 페네르바체가 1차전에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이노르트와 이제 비등한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다 보니까 이번 이제 2차전 홈에서는 더 우세한 좀 경기력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홈 어드밴티지를 좀 잘 살려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페네르바체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전력면에서도 솔직히 페이노르트보다는 페네르바체가 더 이제 우세하다고도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전력차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페네르바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네르바체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프 우리어 대 잘츠부르크. 자, 우선 부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츠부르크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부리어가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1점의 리드를 좀 가져간 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부리어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지난 1차전을 좀 리뷰를 해봤을 때 일단은 초중반에는 부리어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잘 풀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선취골을 좀 넣으며 이제 리드를 좀 가져가기도 했지만, 그제 선취골을 이제 넣은 이후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잘츠부르크가 이제 몰아붙이면서 이제 부리어가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리어 키퍼의 그런 슈퍼 세이브가 좀 아니었다고 하면은 이제 직전 이제 1차전 승리를 좀 장담할 수 없었던 그 부리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이제 부리어의 좀 선취골 이후에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잘츠부르크가 좀 압도했다고 봐도 좀 무방했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이번에는 부리어가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이제 1차전보다는 더 유리한 여건을 좀 갖추긴 했지만, 문제는 이제 이전에도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부리어의 그런 주축 코어들이 이제 야샤리, 그리고 이제 오르도네스, 그리고 막심드 쿠이퍼가 전부 다 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전력 약화는 여전히 지금 불안 요소로 좀 작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뭐 1차전 뭐 후반부에서는 잘츠부르크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하며 크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우려가 더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전보다는 2차전에서 이제 잘츠부르크가 이제 브리어 상대로 더 좀 잘 대비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게다가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확실히 이제 잘츠부르크가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그 잘츠부르크가 좀 그런 좀 후반부에서의 그런 경기 전술을 좀 잘 좀 살려서 좀 원정이라고 해도 좀 이제 1차전보다는 꽤 나은 그래도 모습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이번 2차전에서도 솔직히 뭐 브리어의 좀 승리를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브리어의 지금 1.5대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배당 대비 뭐 큰 메리트가 좀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만약 본다고 하면은 뭐 배당이 좀 뭐 비슷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뭐 브리어 승보다는 이제 좀 잘츠부르크 이프랜스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좀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로 본다면은 이거는 잘츠부르크 이프랜스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대 니스. 자, 일단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축 선수들 다수가 이제 결장 중인 그런 좀 니스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좀 단테가 좀 부상을 좀 당하면서 이제 수비에서의 좀 공백도 더 커진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니스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졌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니스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벤피카 상대로 밀리며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었고, 이로 인해 이제 홈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이제 벤피카한테 이제 2대 0으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뭐 1차전에서의 그런 좀 전반전에서는 나름 좀 두 팀이 좀 팽팽하긴 했지만 후반전 이제 이른 시간에 니스가 이제 좀 실점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니스의 수비가 더 이제 크게 흔들리면서 추가 실점을 해 결국 이제 벤피카 상대로 이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확실히 좀 1차전 또 이제 후반전에서는 이제 벤피카 상대로 좀 많이 밀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좀 당하고만 그런 좀 니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제 니스 입장에서는 뭐 벤피카 상대로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며 이제 운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많이 이제 어려운 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번 경기에서 니스가 2점 차 이상으로 이제 이기지 않는 이상 이제 의미가 이제 없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좀 템포를 더 끌어올려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만큼 좀 뒷공간 좀 허용이 좀 많을 수 있지만 지금 뭐 니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가릴 지금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뭐 니스 상대로 뭐 벤피카 역시 좀 라인이 이제 좀 올라간 그런 좀 니스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해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1차전보다 더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 게다가 이제 뭐 벤피카 역시 뭐 지금 2점 뭐 리드를 지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니스 상대로 지금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이제 이유는 좀 크게 없어 보이고, 게다가 지금 니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뭐 니스 상대로 되려 좀 몰아붙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래도 뭐 현재 뭐 벤피카가 뭐 전력, 경기력, 뭐 조직력 등 더 우세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경기가 뭐 화력 싸움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벤피카가 더 이제 앞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에도 벤피카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무난히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현재 좀 니스의 그 주축 선수들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꽤 크기 때문에 그런 뭐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챔스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 이제 와포드 대 노리치 시티. 자, 여기는 이제 카라바오컵 이제 1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일단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이랑쿤다 그리고 세메도 등을 좀 영입하면서 이제 공격진을 좀 보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난 시즌보다 이제 전력이 좀 나아진 그런 좀 와포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비스트 가르덴, 그리고 이제 코바세비치, 그리고 이제 제이코 라이트 등을 좀 영입을 했고, 이제 팀 내 이제 주축 포워드였던 이제 사이언스가 이제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사이언스가 좀 떠난 거는 이제 노리치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크비스트 가르덴이 잘 좀 메꿀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영입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알짜배기식으로 좀 잘 좀 영입을 했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노리치의 그런 이적 시장 행보도 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확실히 뭐 양팀 다 뭐 지난 시즌보다는 뭐 전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초반부터 와포드가 뭐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뭐 맞불을 좀 놓기보다는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템포 조절하며 이제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와포드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공격진을 보강했긴 했지만, 직전 경기 이제 승격팀인 찰턴 상대로 유효스팅을 단 한 개밖에 기록을 좀 못했을 정도로 공격 전개가 이제 생각 이상으로 많이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기적인 좀 패턴 플레이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다소 좀 단조로운 좀 경향도 이제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까지는 뭐 이런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와포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직력 또한 이제 좀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와포드 상대로 뭐 노리치가 뭐 원정이라고 해도 뭐 좀 더 유리한 좀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뿐만 아니라 뭐 상대 전조조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노리치가 이제 와포드 상대로 이겼을 만큼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노리치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와포드가 뭐 공격진을 좀 보강했다고 해도 지금 뭐 노리치에 비해서는 이제 공격진에서는 좀 더 밀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노리치의 지금 공격진을 좀 봤을 때 현재 뭐 서전트, 그리고 이제 크르나츠,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이제 크비스트가르덴으로 이제 좀 구성되었다 보니까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와포드의 그런 좀 공격진에 비해 이제 몸값이나 안 그러면 이제 좀 실력적으로도 이제 더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와포드의 그 좀 공격 개선이 뭐 지금 노리치와 좀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좀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아무튼 뭐 전반적인 뭐 전력도 뭐 노리치가 더 이제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노리치 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대로 봤을 때는 저는 노리치 시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리치 프랜스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대 이제 더비 카운티. 자,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계보 그리고 필립스 등을 좀 영입해 이제 공수 방면을 이제 적절히 잘 좀 보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력 외에 선수 몇몇을 좀 떠나 보내 이제 선수단 정리를 이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방적으로 이제 보낼 선수들을 좀 잘 보내고, 그리고 영입할 선수들은 잘 영입하며 이제 부족한 그런 좀 포지션을 좀 보강을 하면서 나름 좀 적재적소로 잘 이제 좀 이적 시장을 좀 보낸 그런 현재 좀 웨스트 브로미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루턴 타운 포워드였던 이제 찰튼 모리스와, 그리고 이제 MLS 리그 소속 팀이 이제 샬럿의 포워드 아그예망을 좀 영입해 이제 포워드진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번에 영입한 이제 아그예망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 현재 뭐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더비 역시 뭐 웨스트 브로미치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외 좀 선수들을 이제 몇몇 보내면서 이제 선수단 정리를 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일단 뭐 더비가 뭐 이전보다는 포워드진이 더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에 영입한 이제 아그예망이 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가 있고, 이제 직전 경기 스토크시티 상대로 슈팅을 단 3개밖에 이제 기록을 좀 못했을 정도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더비에 대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비교적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이제 스토크시티 상대로 이제 더비가 이제 30%대 점유율밖에 좀 가져가지 못했을 정도로 많이 약간 좀 점유율 면에서도 이제 크게 밀렸었고, 그 유슈팅도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허용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좀 경기 내용을 좀 통해서 결국 이제 역전을 좀 허용하며 이제 패배하고도 말았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직전 이제 리그 좀 첫 경기에서의 좀 양 팀의 그런 좀 각각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웨스트 브롬위치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더비가 웨스트 브롬위치 상대로 이제 현재 4연승을 좀 거두고 있을 만큼 상승상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블랙번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거둔 그런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더비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웨스트 브로미치가 그래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그래도 뭐 열세인 상성을 좀 극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지금 시즌 뭐 극초반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러대야 할 상황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양 팀의 그런 좀 직전 뭐 1차전에서의 그런 각각 경기력을 좀 비교했을 때는 지금 뭐 더비를 좀 볼만한 그런 좀 구간은 크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그래도 요거는 웨스트 브롬위치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웨스트 브롬위치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브롬위치 승에 2.5조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렉섬 대 헐시티. 자, 우선 이제 렉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포드 한 명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입한 지금 무어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 이제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렉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3부 리그에서 이제 2위를 좀 차지해 이제 챔피언십 승격에 이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소튼 상대로는 이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둘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뭐 소튼전에서 이제 후반 90분 전까지 이제 렉섬이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 이제 1대 0으로 좀 이기고 있었지만 그 후에 내일이 좀 두 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렉섬 입장에서는 아쉽게 이제 역전패를 좀 당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끝내 이제 역전패를 좀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는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나름 이제 좀 기대감이 있는 현재 좀 렉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렉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어, 그리고 라이언 하디, 그리고 이제 오브라이언, 뭐 카카체 등을 영입하면서 이제 전력을 좀 크게 좀 강화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오브라이언과 이제 무어를 영입한 거는 굉장히 좀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전력이 그래도 이제 영입을 좀 통해서 많이 강해진 좀 렉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기대치가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적생들의 좀 활약에.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멀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 비용 문제 이슈로 인해 이제 이적 금지 조치를 좀 받았었고, 이로 인해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이적료를 좀 지급하는 영입이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임대나 뭐 자유계약을 좀 통해서는 영입이 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임대나 좀 자유계약을 좀 통해서 이제 생각보다 선수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면서 뎁스가 그래도 좀 두꺼워졌고, 그리고 떠난 선수가 이제 크게 없다 보니까 기존 전력도 잘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이 좀 안 좋은데도 좀 불구하고 좋은 이적 시장 행보를 좀 보였던 거죠. 헐시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EFL 뭐 챔피언십 내에서 이제 뭐 헐시티랑 좀 비슷한 상황에 좀 놓인 게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였는데, 세필드 웬즈데이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대거 좀 떠났고 영입도 이제 뭐 거의 좀 못하면서 이제 많이 좀 지지부진했지만 그런 세필드 웬즈데이와 달리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되려 이제 좋은 이적 시장 행보를 좀 보이면서 많이 이제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였다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네, 양 팀의 그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뭐 보강을 잘한 렉섬이 뭐 비교적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고, 그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대체로 이제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롱볼을 통한 좀 역습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극성 면에서는 이제 렉섬이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헐시티가 직전 경기 이제 그것도 이제 코번트리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전 뭐 코번트리전에서는 이제 수비 뒷공간을 잘 허용 안 하며 수비 라인 컨트롤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헐시티가 렉섬의 공격도 어느 정도 잘 좀 제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헐시티가 좀 렉섬의 좀 공격을 좀 잘 막아낸다고 하면은 점점 이제 흐름이 이제 헐시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좀 양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홈 코번트리 상대로 그것도 이제 뒷공간 허용을 좀 잘 안 하면서 이제 클린시티를 기록한 거는 굉장히 좀 그래도 인상 깊은 그런 좀 수비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수비를 좀 보인 그런 좀 헐시티가 럭키분님 그래도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럭키분님 50개 우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 약간 뭐 홈 코번트리 상대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헐시티가 이번 경기에서도 그래도 좀 그런 좀 좋은 수비를 좀 보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래도 렉섬의 좀 공격을 잘 좀 제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게다가 이제 렉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무어가 좀 빠진 거는 좀 공격에서 좀 타격이 크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그 영입한 좀 선수의 그런 좀 이름값에 비해 뭐 조직력이 그렇게 뭐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약간 좀 폭발성을 좀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한번 좀 조심스레 좀 예측을 해봐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헐시티가 그래도 좀 렉섬의 공격을 좀 잘 좀 제어를 하면서 실리적인 좀 그런 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네, 요거 승패를 본다고 하면 요거는 헐시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헐시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더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헐시티 좀 프랜스를 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헐시티의 뭐 공격이 좀 폭발하기보다는 렉섬의 공격을 좀 잘 막아내서 이제 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연스레 언더까지도 같이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와 그리고 카라바오컵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